그래서 오르는 아파트가 어디야? 나는 오르는 아파트 투자하고 싶어. 콕 찍어서 이 책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린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기린만입니다. 오를 수도 있고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본다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고요. 실제로 규제가 얼마나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 부동산 공약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주택 공급 계획들, 세금 규제 완화, 그리고 재건축 규제 완화, 교통개발 호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기대감을 줄 만한 공약들 내용이고 재건축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투자 심리가 죽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기대감이 크다는 얘기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그래서 이게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단 전제 조건은 기준금리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서 상승 기간이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이렇게 단기적이 될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금리 인하 폭이 제한적이고 규제 완화는 공약의 내용처럼 충분히 됐다라고 한다면 상승의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콕 찍어서 1기 신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대규모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이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책에도 우리가 내용이 나오지만 상당히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올림픽 할 때처럼 그런 선수촌 아파트처럼 이주단지를 위한 아파트를 만들고 이주 수요를 충분히 소화하는 방법, 투기 방지 대책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가 본격 시행이 된다면 저는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것 같고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 지역 외에도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후반에 지은 노후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목동, 신시가지. 목동, 신시가지가 용적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110에서 150% 정도 되는데 굉장히 유망하고요. 또 우리 노원구 가보면 상계 주공 아파트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지었는데 용적률도 100%대로 괜찮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노후된 아파트들이 떠오르는 또 하나의 기대감이 있는 상품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기존의 GTX A, B, C 세 개 노선이 있었습니다. 세 개 노선 중에서 A와 C 노선을 연장을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어디로 연장을 하느냐? A 노선 같은 경우는 고양에서 강남 거쳐서 이제 동탄 신도시까지 연결이 되는데 동탄에서 평택까지 연결이 됩니다. 물론 평택 사이에서도 오산도 있고요, 병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라인들이 있겠죠. 그런 라인들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C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에서 금정을 지나서 이렇게 의정부까지 올라가는데 수원에서 또 평택으로 연결이 됩니다. A와 C 노선이 평택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는 평택과 그 중간에 연결되는 지역들은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서울 접근성이 불편한데 상당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서 끝나느냐? 끝나지가 않습니다. D, E, F 이 세 개 노선을 또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천 지역들도 여러 가지 여기 해당이 되고요. 시흥도 그렇고요. 안산도 그렇고요. 수원, 성남, 하남, 구리 해당 안 되는 지역이 어딜까 싶을 정도로 많은 지역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 책에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지하철역도 표시를 했고요. 앞으로 신설 예정역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들도 제가 최대한 뽑아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보신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만한 공급 물량이 쏟아진다면 아마 반드시 조정기 또는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300만 호, 200만 호 실제로 그 물량이 쏟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플러스 250만 호가 아니고요. 200만 호를 그대로 승계를 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면서 추가로 청년주택, 역세권 첫집을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50만 호 정도. 그래서 결국에는 비슷합니다. 이게 흐름은 비슷하고요. 계획했던 250만 호 중에 절반 정도, 100만 호 정도, 150만 호 정도 공급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매년 한 30만 호 정도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소화하기 힘든 수준은 아닐 것이다. 단 3기 신도시 물량이 나오는 한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는 그래도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주택시장이 좀 안정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오는 규제 완화 대책들을 본다면 일단 세금하고 규제 완화 카드 정도 볼 수 있는데 세금으로 본다면 취득세 연구 면제도 있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면제도 있고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겠다.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낮추겠다. 또 대출 규제도 LTV도 80% 풀겠다. 재건축 규제 완화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전제 조건은요.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됐을 때.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범위 내에서 풀어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리스크는 국회죠. 국회 문턱을 넘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생애 최초 80% 정도 공시가격 환원 이 정도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대출 규제도 1주택자에 대해서만 실수요자에 대해서만 LTV 80%를 늘려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결국에는 DSR 동시에 단기간에 이렇게 다 풀릴 것 같지는 않고요.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서 야야 협치 그 속도에 따라서 서서히 이렇게 풀려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이 항상 1순위고요. 서울이든 수도권 지역이든 뭐 지방 또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 이 책에서 지방에 있는 개발 공약 내용들도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뒀거든요. 그래서 살펴보시면서 오를 만한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실수요자라면 내 작은 범위 내에서 내 집 마련하는 게 좋고요. 1주택자들은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불안감에 이렇게 팔지는 마시고요. 1주택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팔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요.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 두 번째는 꼭 팔아야 될 이유가 있을 때, 뭐 퇴직을 했다든지, 뭐 임대 수익이 필요하다든지, 그렇게 이유가 있을 때는 파셔도 좋겠지만, 꼭 팔아야 될 이유도 없고요. 갈아탈 이유도 없는데, 그냥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았다가 나 현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사야지 하면 실제로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들은 꼭 이렇게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꼭 필요한 이유가 아니면 일단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주택자들은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아파트가 세 채가 있다면 보유 능력이 된다면 가지고 가셔도 되겠지만 그 정도 아니라면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공급 물량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수를 좀 줄이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해서 똘똘한 한 채 위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